자, 지금 뭐 인사하고 뭐 드립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게 주식시장 때문에 지금 주말 내내 소비 심리 엉망이고 여의도 분위기 개판입니다. 그냥 바로 시작부터 오늘은 제목 그대로 지금 미국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그야말로 음력 산타랠리까지 와버린 마당에 왜 우리 K 증시만 요 모양이냐, 단도직입적으로 5가지 이유로다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이제 원인이 지워지고 그러면서 결국 바닥도 반등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한약일강, 즉 일본 증시의 강세, 이게 한국 증시의 약세로 이어진 거다. 이거는 이제 보통 외국계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그 자금이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동아시아 전체 투자 자산 배분할 때 엑스제펜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락그룹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엑스제펜 드러머가 요시키인지 조시키인지 하여튼 그 형님 있는 거기 말고 일본을 제외한다고 엑스제펜인데, 그렇게 일단 일본이 잃어버린 몇십 년 들어가 있을 때는 하여간 일본 제외하고 동아시아 자산 비중을 관리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엑스제펜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요즘 일본이 정말 나라 자체가 성장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같은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 증시 포함해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로 갈 투자 자금이 전부 일본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또 1% 넘게 올라가지고 34년 만에 최고치를 아주 그냥 뭐 밥 먹고 이쑤시듯이 막 수시로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올해 2024년 증시 개장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뚫어버렸던 니케이 35,000포인트가 1990년 2월 이후 최고치인데, 이게 지금은 36,000포인트도 바로 코앞이고, 심지어 올해 상반기 중에 4만 포인트도 가시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 일본은 지금 그 증시가 우리 그 코로나 막판 금리 인상 직전 그 진짜 파티의 끝을 즐기는 중이라고,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 지금 막 금리 인상 카드도 그렇다고 내민 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그 터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당연히 이제 내수가 탄탄한 데다가 그만큼 해외에서 벌어 들여오는 돈도 많으니까 연준이 아무리 금리 쳐 올려도 그냥 뭐 거의 패딩 입은 사람한테 선풍기 일단 미풍으로 바람 쏘는 뭐 그 정도로 그냥 다 우습게 버틴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까지 문제는 여기 일본 증시 상승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시아에서 대만은 뭐 중국이 노리고 있지. 중국, 홍콩 여기는 중국 경제 엉망이지. 그리고 우리 K 증시는 뭐 일단 증시 자금 전체를 스폰지처럼 흡수해버렸던 2차 전지가 맛이 갔고, 그 다음 이제 홍콩발 ELS, 부동산 PF,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도 디레버리지를 하면서 이제 정부 처분만 기다리면서 눈치 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놈의 영끌족들 보호한답시고 물가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난리지. 거기다 북한 김정은이까지 또 양아치 짓거리 하면서 외국인들 불안하게 만들지. 하여간 이러니까 외국계 자금 전부 일본으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지난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보니까 일본 증시 외국인 자금이 작년 10월 그 추수감사절 앞두고 연준 금리 인상 종료 그 시그널 나왔을 때, 그때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일본 증시에 유입됐다고 발표가 나왔고, 결국 한 주 동안 니케이 지수 상승폭이 6.6%에 달했습니다. 거기다가 워렌 버핏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일봉으로 변신해가지고 그 벅셔 해서웨이에서는 지금 일본 상사들 지분을 그냥 숨 쉬듯이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니까, 월가에서도 당연히 이걸 추정하는 자금들이 계속 일본 증시로 유입되는 중이고, 이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 홍콩, 대만 증시에서 돈 빼가지고 전부 니케이로 가는 이런 자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냥 단적으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 주식 그 주가만 봐도 우리 K 증시 뭐 전기차, 2차 전지 업종에서 물 빠지는 거 그대로 다 여기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 실적도 작년에 사상 최대치로 뽑아냈는데 그 비결을 하이브리드에 주력한 게 시장에서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자,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한약 1강에서 한강 1약으로 뒤집어질 모멘텀이 과연 있냐? 그건 온리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일본이 충분히 올라서 거기서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고, 그때 우리 K 증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주가가 싸져서 여기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걸로 이제 외국계 자금 저가 매수 수요 끌어들이는 그 모멘텀 그거 하나.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됐다 이거죠. 자, 우리 K 증시 나홀로 부진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올해 대통령 선거 이제 승리 굳히기에 들어간 건데, 사실
김정은이 지금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 것도 이거랑 관련이 깊고요. 뭐 이제 미리부터 이제 트럼프하고의 어떤 기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상황도 사실 트럼프 복귀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중동 상황은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 지금 최악의 시기로 치닫고 있고요. 아니, 후티 반군인지 뭔지 걔네도 무슨 핵무기를 가졌습니까? 걔네가 뭐 정규군도 아니고 게릴라 같은 애들을, 그것도 영미 연합군 식이나 가서 붙었는데 그걸 못 이긴다고? 이게 뭔 월드폴리스야, 미국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중동 소식 따르면은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중동 국가 정상들이 이번 28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조건을 논의했는데, 이게 핵심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가입을 승인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현대판 식민 지배 같은 그런 거 팔레스타인에서 하지 말아라. 이거는 뭐 정식 국가로 승인하면 당연히 뭐 주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하여간 그래서 여기 또 주축이 된 게 바로 사우디 빈살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다 얘기했잖아. 중동 형님들한테 한번 찍히면 아주 그냥 관뚜껑에 모질할 때까지 안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정식 국가로 인정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몇 세기 동안 미국의 대중동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하고의 협력 관계 같은 걸 이번 기회에 아예 뿌리채 갈아엎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사우디는 또 이스라엘하고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그 반대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28 전쟁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사우디가 묘하게 팔레스타인 편을 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끊어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편들은 미국을 매기려고 한 시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면은 사우디가 이스라엘에다가 다시 화해의 손길을 내밀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아침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 예를 들면 뭐 배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새엄마가 아빠 몰래 지금 그중 한 명하고 손을 잡고 짝짝꿍 하자고, 그럼 용돈 빵빵하게 주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것도 몰래도 아니고 아예 그냥 대놓고 저 인간 얼마 어차피 못 사는 거 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 다음 우리 K증심을 계속 부진한 이유 세 번째. 일단 여기까지는 대외 이슈고, 그 뒤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국내 이슈인데, 사실 이게 넘어가는 포인트에 또 2차 전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우선 요즘 우리 K증시는 분명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그럼에도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바로 시가총액 상위를 다 먹어버린 2차 전지가 계속 빠지면서, 그게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까지 다 끌고 들어오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전부 도미노처럼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왜 계속 빠지느냐, 언제까지 빠지느냐. 일단 동학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로 코앞에 두고 그놈의 슈퍼사이클이 한창일 때 메모리 가격이 꺾이면서 같이 날아갔듯이, 여기 2차 전지는 지금 리튬 가격이 완전히 바닥 뚫고 지하 150m 안반수까지 테이스팅 할 기세로 지금 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 그 리튬 가격 잠깐 반등 나올 때, 그때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중국 리튬 제조사들 재고 때문에 생산 줄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 반등 나오는 걸 수 있다고. 중국 리튬 제조사들 파산 도미노 한번 휩쓸고 가야 그때 바닥 나온다고. 그럼에도 이제 하락 추세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거 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 결국 지금 보시면 그때 데드캣 바운스였고, 그 뒤로 지금 더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그 수조 밑에 광어처럼 딱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딱 그 수시로 찾아오는 배추 파동하고 똑같죠. 한 해 배추 농사 풍년되면은 가격 폭락해가지고 그 농부님들이 막 울면서 밭 갈아엎고 다신 배추 농사 쳐다도 안 본다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시차 내지는 엇박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계속하고 있는 원인은 뭐 전기차 수요 부진, 수요 둔화도 날로 더해지는데, 거기다가 공급 과잉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 2차 전지 붐이 일어나가지고 증시에서 심지어 에코프로 100만 원 넘어가고, 동네 아버님 어머님들 다 불러 모아서 에코프로가 도대체 뭔지, 2차 전지가 뭔지 설명회 열리고 막 난리 칠 때, 이제 리튬 광산 개발도 미친 듯이 그때 이제 돈이 몰렸는데, 그게 이제 와서 성과가 막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배추 파동하고 비슷하죠. 한때는 뭐 리튬이 하얀 석유라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정말 하얀 칼날이야. 얼마나 이 끔찍해. 그것도 떨어지는 칼날.
얼마나 섬뜩하냐고. 하여간 우리 에코프로를 비롯한 K2차전지 소재주들의 장사 미천이 바로 이 리튬인데, 지난주에 중국 스촨성에서, 여기는 뭐 뻑하면 스촨성인데 지진도 나고 뭣도 나고 하여튼 난리인데, 스촨성이 뭐 얼마나 크길래 매장량이 100만 톤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 6위인데 지금 이런 기세로 가면은 뭐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다 제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확률 순서대로 파보는 중인데, 먼저 나온 것만 이만치니 계속 가면은 또 치킨 게임이 불가피하죠. 하여간 그래서 왕서방이 손만 댔다면 무조건 치킨 게임 간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 그 노래에도 나오지만 비단이 장수 왕서방이 꽂힌 여하고는 그냥 온 동네 청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그냥. 거기다 지금 태국도 여기 가세해가지고, 태국은 심지어 리튬 매장지 한 곳에서 1480만 톤 리튬이 발견됐다고. 전 세계 리튬 광산 다 문 닫아도 태국 광산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아돌아.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리튬은 이제 사업성 이제 완전히 동네 놀이터 흙더미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공사장에다가 세멘 대신에 이 리튬을 갖다 발라도 남아돌겠어.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하고 글로벌 G2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 이상기후,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을 줄인답시고 타는 전기차가 오히려 그 이상기후 때문에 발이 묶이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의 원망이 전부 전기차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은 지난주부터 동부 지역에 북극 한파와 눈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막 발생을 했고 이미 그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 뉴욕 북부, 뉴욕주가 이렇게 길게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말처럼 생겼는데 거기 버팔로의 적설량 45cm. 그래도 뉴욕주인데 이렇게 기록했고, 또 그 밖에도 뭐 시카고는 영하 15도, 디트로이트 영하 14도, 그래서 뭐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미만으로 아주 그냥 알라스카보다 춥다고 지금 난린가 봐요. 근데 뭐 동부 지역은 우리하고 기후가 비슷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겨울엔 좀 추울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한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던 북서부 지역, 그 이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그리고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주, 그리고 평소 영하 기온 거의 볼 수도 없는 오리건주, 이런 데도 지금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전혀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당하다 보니까 피해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됐느냐? 하다못해 우리 휴대폰 배터리도 겨울철에 추운 데서 좀 있으면 팍팍 떨어지는데, 전기차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충전도 이게 평소보다 날씨가 춥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충전 시간도 길어져가지고 지금 충전소마다 몇 시간씩 기다리고, 그렇게 또 기다리는 동안 전기차 배터리 앵커 나서 히터도 끊기고 문도 잠기고 아주 그냥 재앙이 따로 없나 봐. 거기다 앞에 말한 영하 10몇 도 이런 지역에서는 아예 충전소 자체가 얼어붙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당장 이제 조금 외곽 지역에 살면서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집에 난로 뗄 석유랑 먹을 거 떨어져도 집에 만약에 전기차밖에 없는 그런 집은 정말 재난 상황인 거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역시 이래서 추울 때는 휘발유차가 짱이다. 휘발유도 근데 뭐 영하 37도인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얼기 시작한다는데, 근데 그 정도면 어차피 밖에 못 돌아다녀. 바로 쇼크 와서 심장마비 오든가, 아니면 문 열다가 문에 손 달라붙어가지고 열지도 못해. 하여간 근데 지금 해외 SNS에서는 테슬라 차들이 방전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차 버리고 막 대피하다 보니까 이게 길 위에 전부 방치돼가지고, 제목은 테슬라 동태? 뭐 이런 샷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중이고, 심지어 충전을 하는 도중에 충전기랑 그 충전기 잭하고 차가 다 같이 얼어붙어가지고 그냥 화성 마냥 굳어버린 이런 충격적 사진도 있는데, 만약에 충전기 꽂아놓고 잠깐 어디 실내에 들어간 사이에 이렇게 됐으면 전기차 완전 방전되면 문도 안 열리잖아요. 거기 가방하고 지갑하고 핸드폰 이런 거 안에 들어있으면 문도 안 열리는데 119라도 불러, 미국은 911이지. 하여간 신고도 못하고 얼마나 무섭겠냐고. 이것 때문에 주말 뉴욕 증시에서 그 우리 에코프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 그리고 이름부터가 리튬의 진심인 리튬 아메리카, 이런 주식도 급락하면서 이제는 거의 52주 신저가의 바닥에 그냥 그야말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쭉 들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먼저 해소가 될런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때가 바로 반등 시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
뭐 듣기도 번거롭게 5가지나 이제 들고 온 거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하면 이제 북한인데 그 북한 김정은이가 1월 8일 그 지 40번째 생일 전후로 막 도발을 그냥 말로 행동으로 내지르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정은이가 그 러시아 푸틴 형님 환영식 준비로 바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의 청와대라고 할 수 있는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이 현재 북한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을 최대로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앉아 있습니다. 와, 진짜 푸틴이 이번에 북한 오면은 거의 한 30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당장 휴전선 앞에 있는 우리는 뭐 난리가 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도 총선 3개월 남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소용돌이에 이제 휘말리는 거고 거기다가 뭐 미국 항모 전단은 당연히 우리 동해까지 또 치고 올라올 것이고 그럼 일본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안 그래 이름도 자위대인데 하여튼 뭐 해상 자위대 파견한다고 또 혼자 나댈 것이고 그럼 또 중국은 가만히 있냐 아니 한반도에 이렇게 전 세계 전력이 집중되는 틈을 타서 남중국 해든 대만 해협이든 또 어떤 돌발 상황을 연출할지 이것도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북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번에 푸틴이 방문을 해주는 게 무조건 개이득이지 뭐. 일단 자기 체면도 서는 거고 또 가만히 앉아서 대한민국하고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사실 뭐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한에 가는 게 도대체 뭔 이득이 된다고 저렇게 방북을 추진하냐. 일단 푸틴은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5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대선이 3월 15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총선보다도 빨라 한 달이나. 근데 지금 이번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 등록한 사람만 16명이래. 물론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2는 다 푸틴이 세워놓은 꼭두각시겠지만 하여튼 그럼 나머지 반대하는 놈들 또 잡아 조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바쁠 텐데 이런 시기에 북한에 간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EU가 유라시아 경제권 이걸 이제 다시 푸틴이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이번 대선에 써먹으려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중간에 낀 우리만 또 막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미국은 또 발작을 할 그런 시나리오죠. 그럼 또 청일 전쟁까지 했던 일본은 가만히 있을 거냐? 절대 그럴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푸틴의 5선 연임 선거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대외 쪽은 러우 전쟁하고 이 유라시아 경제권 되살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제 우리 K증시에서는 그 철도 관련주하고 러시아 가스관 그쪽 테마인가요? 아니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좀 반대합니다. 독일 보세요. 당장 러시아 가스관만 믿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2년째 경제 나락가고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독재 국가들과는 경제 협력을 정식적으로 추진하고 함부로 그런 걸 맺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외국인들이 우리 K증시에 대해서 자꾸 ATM에서 돈 빼가듯이 그렇게 돈만 찾아가고 좀처럼 다시 돈을 넣지 않는 이유는 아니 뭐 지금 그렇게 급하다고 K 주식을 사.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진 다음에 푹 누른 다음에 이제 거의 익사 직전에 건져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이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바로 K 증시에서 테마로는 가장 큰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4분기 실적 우려라는 이 불확실성입니다. 일단 우리 K 배터리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실적이 가장 큰 바로미터가 바로 테슬라 주가인데 지금 뭐 말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그 AI랑 로봇 관련 그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제가 밝혀드리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에코프로 실적은 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니 얘네는 뭐 한다고 요즘 일감도 없다면서 실적은 또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하는지 하여튼 그 2022년 그리고 작년 분기별 실적을 쭉 보면은 영업이익이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리튬 가격 하락하고 연동된 거로 보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두 회사 시총이 합쳐서 100조가 넘어. 자, 그럼 이제 먼저 실적 발표한 LNF의 경우는 다행히 주가는 이제 구사일생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게 코스피 편입 이슈 덕분이란 말이죠. 그럼 에코프로도 코스피에 입성을 한다? 아니 오너 리스크 때문에 선물 상장도 연기됐구만 뭔 코스피 이전이야. 그리고 에코프로는 코스피 이전하고 공매도 개시되면은 그때는 정말 더 심하게 폭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그 에코프로 숏 스퀴즈 나오고 뭐 그때 뭐 공매도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자고 어쩌고 난리 쳤었는데 아니 걔네들이 무슨 구멍가게냐고. 그거 이자 비용 그 몇 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외국계 금융사가 철수하고 휘청거리냐고. 그냥 지금 공매도 청산해서 광기에 올라타는 식으로 추격 매수하는 게 더 수익 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방향 전환한 거라고. 아 그때 얘기했잖아. 근데도 그걸 또 작년 겨울까지 한번 더 써먹겠다고 뭐 연말까지 공매도 포지션 유지하면은 이자 비용이 하루에 뭐 몇 억이라고. 그래서 작년 마감하기 전에 에코프로 외국계 공매도 결국 12월 28일 전에 다 털어야 될 거라고. 그럼 주가 연말에 100만 원 간다고 또 그딴 개소리를 믿어. 아휴. 하여튼 그럼 에코프로가 그냥 코스닥에 계속 남는다. 사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9조 원이었는데 코스닥이 11조 1천억 원이었어. 이거 기형적인 거예요. 코스피 시총이 몇 배가 더 큰데 거래대금이 이게 반대라니요. 근데 그 빠떼리 아저씨 주장대로 만약에 2026년에 에코프로 주가 500만 원 간다? 그러면 코스닥이 2,500 간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코스닥 사상 최고치가 2,925포인트였다는 사실. 그것도 20년 전에. 참나. 이런데도 K증시에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인간들은 정말 마바라라는 말도 아깝고 거의 혹세 무민의 악마 같은 놈들이야. 하여튼 그래서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계속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코스닥에서 계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돈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더 성장 가능성 높은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뭐 다른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내일 뉴스에서 그 당시 수요 예측 들어가는 이닉스라고 2차 전지 발화 차단 기술 가진 얼마나 이 테마도 좋아. 거기 수요 예측 대박 나면은 또 에코프로에는 악재라고. 아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수요 예측에서 참여기관 99.7%가 공모 희망 가격 밴드 상단을 뚫는 그 위에다 가격을 제시했어. 그래서 공모 청약은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인데 그럼 또 이제 뭐 증시 대기 자금 뻔한데 어디서 돈이 빠져서 저기로 가겠냐고. 아니 뻔하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우리 구독자님들 월요병에 대한 예방주사격으로다가 1차, 2차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한 편 보셨으면 의리로다가 다른 한 편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